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일주일입니다. 그런데 청와대보다 더 빨리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 정부의 새로운 국정 운영 방침에 맞춰서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정부 부처들인데요. 지난 정부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손사래를 치던 정책들을 새 대통령, 새 정부에선 또 된다고 말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2년 전에 열렸던 국회 안정행정위원회의 모습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학생들이 볼 때는 기관지 교사인지 일반 교사인지 정규직 교사인지 똑같은 선생님이 똑같은 역할을 했을 거예요. 말씀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법적 그 제도의 취지로서는 그 적용이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여당 의원들조차도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을 인정해줘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하지만 정부는 절대 안 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지시 한마디에 태도가 180도 변했습니다. 이들 두 분 교사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려고 합니다. 관련법 개정을 기다릴 수 없으니 시행령을 고치는 방법으로 해결하겠다고까지 하는데요. 그동안은 유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을 아예 몰랐던 걸까요? 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말을 못하겠어요. 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많은 언론사들 많이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빠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많이 보고 싶구나 오늘은. 44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던 국정역사교과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는 국정교과서 편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역설을 하더니만 올바른 역사 교과서는 학생들의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하여 개발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정교과서 폐기는 물론이고 내친김에 새로 만들 교과서의 집필 기준과 적용 시점까지 모두 바꿀 방침이랍니다. 새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같은 정책이 뒤집히고 또 뒤집히고 알아서 몸을 낮추는 공직자들의 이런 모습이야말로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대선 때 캐치프레이즈 사람이 먼저다. 나라다운 나라가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공무원도 국민을 보고 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바뀐 정부 때문일까요? 극장가에도 이전과는 다른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이달 말 개봉 예정인 영화 한 편이 화제인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노무현 후보 1인 그야말로 하나는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불어가지고 야인권 활동도 가능하다는 국민의 비난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부산 동구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된 노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노무현입니다. 네, 최석호 기자. 지금 영화 영상을 보니까 유시민 작가, 안희정 충남지사 모습도 보이는데 이 영화 무슨 영화입니까? 예, 내용도 내용이지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대기 그리고 아주 인간 노무현이 또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화 노무현입니다. 국회의원, 시장 선거에서 번번이 낙선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후보 당시에 대한민국 정당 최초로 치러진 새천년 민주당 국민 경선에서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을 그려낸 다큐 영화입니다. 메인 예고편 공개 24시간 만에 조회수가 190만을 돌파를 했고요. 7개관에서 예상 상영을 하고 있는데 전관 매진이 됐습니다. 영화에는 안희정 지사를 비롯해서 측근들이 말하는 인간 노무현의 면모가 묻어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강병규 기자, 네. 다큐멘터리 영화라는데 이 영화 개봉이 안 될 뻔했다라고 하네요. 예, 제작 초기에는 N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모르게 비밀리에 진행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름 제목을 아예 공개를 안 하고 N 프로젝트. 예, 그렇죠. 뭐 이 제작 사실이 알려지면 뭐 반대하는 쪽에서 이게 뭐 무산을 좀 시킬까 이런 걱정하는 마음이 좀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이게 과연 극장에 걸릴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지난 그 4.13 총선 결과를 보고서 이 더불어민주당이 좀 표를 많이 얻지 않았습니까? 의석을 많이 얻지 않았습니까? 그때 극장에 다시 걸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가능성을 봤다고 하고요. 그 전에 이제 온라인으로도 그냥 이것을 다큐를 만들어서 뿌릴까 결심을 했었는데 결국 촛불 집회를 통해서 이제 뭐 정권이 바뀌었고 이것을 뭐 극장에까지도 걸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됐기 때문에 무엇보다 촛불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모두 감사하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예, 이현수 기자 지금 얘기를 정리해 보니까 그러니까 정적들 사이에서의 얘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를 달궈할 리 없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M 프로젝트라는 가명을 사용해서 영화를 만들었고 그리고 결국은 정권이 바뀌어서 개봉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정리가 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시기가 좀 미묘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고 나서 이 영화가 개봉된다고 하니 이런 정권 교체에 맞춰서 만든 거 아니냐 이런 뭐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요. 이 영화를 제작한 최나경 PD 말로는 영화를 만드는데 최소 1년이 걸리는데 어떻게 그걸 맞출 수 있었겠느냐. 그리고 영화를 제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최석호 기자, 대선철, 뭐 총선철, 이렇게 중요 선거철마다 이렇게 정치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하는 게 또 유행인 것도 같은데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자인가요?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저 같아도 어떤 영화를 만들려면 누군가를 진짜 좋아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렬한 노무현 지지자는 아니었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노 전 대통령의 정책을 반대한다고 했는데요. 웃긴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내가 디젤차를 타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경유 가격을 올리더라. 나는 싫었다. 그리고 이라크 파병도 나는 반대했다. 나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지지한 적이 없다. 이렇게 조금은 아이러니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정치적 공간은 나중에 밝혀질 것 같은데 그런데 인간 노무현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보고 싶었다. 노무현이 목숨을 던진 것은 인간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 영화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강병규 기자. 네. 그런데 이 영화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출연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인터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그 지갑 속에 가지고 다니는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서입니다. 2009년 고인이 되기 직전에 그런 썼던 유서인데요. 이것을 낭독을 했다고 하는데 보통 원래는 이것은 뭐 예정이 없었지만 본인이 인터뷰를 하고 주차장까지 갔다가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면서 유서를 읽으면서 관련된 이야기를 좀 풀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 눈물을 카메라 앞에서 보인 게 아니라 오히려 저쪽 카메라가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닦고 다시 나타났다. 이런 증언도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쇼맨십에 능한 게 아니라 본인의 진심이 가득했던, 진정성이 가득했다라는 그런 증언이 또 나왔습니다. 네, 이창재 감독이 이제 영화 뒷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정말 쇼맨십이 없더라. 미디어를 잘 모르더라.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사실 뭐 다양한 이야기도 물어보고 인터뷰도 했을 텐데요. 너무나 매번 진지하게 임했고 유도 질문을 했는데도 노무현이란 사람에 대해서만 극도로 서술적인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미디어의 입장에서는 그 감독이 당시 답이 없구나 이렇게 느꼈다고 털어놨습니다. 최석호 기자, 이 영화에 대해서 정치권은 어떤 반응입니까? 예, 노무현을 그리워하는 횃불은 왜 비가 와도 꺼지지 않을까? 박영선 의원이 이 영화를 보고 한 말입니다. 정치권 인사들도 굉장히 이 영화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하는데요.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문 대통령도 25일에 개봉을 하면 반드시 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오래 외롭게 놔뒀던 건 아닌지 이러한 말이 여운을 남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동기이자 친구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을 영화에서 문 대통령이 본다면 감회도 또한 새로울 것 같습니다.
자, 25일이 개봉된다면, 25일에 개봉된다면, 이라고 25일날 개봉이 되나 보죠?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 그때 맞춰서 개봉을 하나 보군요. 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일주일 동안 잘 안착하고 좋은 평가가 나오다 보니까 그 친구이자 정치적 동지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도 점점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반면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처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고향 구미시가 논란에 휩싸인 건데요. 먼저 홍준표 전 지사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역사상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꼽았습니다. 여러 가지 공과가 있긴 하지만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5천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준 바로 그분입니다. 자, 박정희 전 대통령, 특히 TK 지역에서는 뭐 신화 같은 인물이고 많은 존경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또 과를 따지는 인물들도 많은데 그동안 달리 좀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병규 기자. 네. 자, 오늘 또 화제가 된 곳 바로 박정희 가옥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가옥. 네. 다녀왔었죠? 어떤가요, 분위기가? 예, 제가 오늘 오전에 직접 좀 다녀와서 확인을 했는데 2015년에 개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직접 쓰던 집기들을 그대로 재현을 했는데요. 개장 당시, 그러니까 2015년 3월 첫 주는 한 500명 정도씩 몰리는 그런 인파들이 몰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탄핵 이후에는 하루에 20명, 30명 오면은 좀 많이 온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와 그 수사 내용들이 쭉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감을 느꼈다는 그런 반증이 아니겠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그 박정희 가옥하면 서울 신당동에 위치해 있잖아요. 네. 그 5.16 당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 가족들이 여기에 함께 살아가지고 화제가 됐었는데 네. 구 차원에서도 이걸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했었던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주변에 주차장을 세우겠다 혹은 문화재 지구를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는데 그 얘기들이 지금 다시 모호해질 정도로요. 사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이 좀 줄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관심이 주변에는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민심을 좀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 주변 상인 말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때는 한 일주일은 줄을 섰지, 한 20m 줄 섰지. 그것도 한 일주일뿐이 안 했어. 근데 요새는 드나드는 사람도 없고, 그 일주일, 그 이후에도 두세 명씩 왔다 갔다 하고, 그거 말고는 없어. 근데 그때보다 탄핵 이후에 더 사람들이 더 없어 보이죠? 아예 없다니까. 아예 없어. 자, 강병규 기자.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에는 사람이 아예 안 온다는 건가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드나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박근영 씨입니다. 박근영 씨는 이제 명절 때마다 또 주로 나타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절 때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이 가옥에다가 선물을 좀 쌓아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과일 상자라든지 이 스티로폼 상자로 된 그런 선물들을 나르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고는 했다는데, 하지만 박지만 씨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박지만 씨 같은 경우는 최근에 탄핵 정국 이후에는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요즘에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박정희 생가가 이렇게 관광객이 줄었다. 이것은 단연 그 원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인 것 같은데 선물이 줄었다. 얼마나 줄은 겁니까? 예, 실제로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눈에 보일 정도로 줄었다고 하는데 보통 한 장 문정성시를 이뤘을 때는 SUV 차량으로요 한 2번, 3번을 집과 그 가옥을 왔다 갔다 해야지 배송을 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저 박정희 가옥이라는 곳, 5.16 때 박정희 전 대통령 일가가 살았던 저 서울의 가옥에 지지자들이 놓고 가는 선물들이 그렇게 항상 넘쳐났었는데 탄핵 정국 이후에는 사람들이 또 끊겼고
대신에 여기를 계속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사람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동생인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인데 이사장이 찾는 이유 거기에 놓고 가는 선물들도 갖고 가고 이렇게 박근영 이사장이 챙겨왔다는데 지금은 그 선물조차도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SUV 차량을 두세 번 실어날 정도로 많은 선물들이 쏟아졌지만 지금에는 뭐 한 번이면은 다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그 소폭 소량의 선물들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도 제가 증언을 좀 모아봤는데요. 주변 상인의 증언 계속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씨는 자주 오지. 왜냐하면 이게 선물 같은 거 명절날 일로 들어오거든. 예. 그거 이제 차 들어오지. 임기 초보다 선물이 적지. 선물이 탄핵 전에는 좀 많았지. 탄핵 후에 탄핵 때문에 얼마 돼요? 얼마 안 되지 지금. 선물은 자꾸 줄어가는 거지. 자, 박정희 가옥이 저렇게 홀대를 받고 있다면 반면 문재인 대통령 상가는 대통령 취임 이후에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현수 기자. 네. 거제시가 창고 같은 문재인 대통령 생가를 복원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뭐 관광객도 실제로 많이 몰리고 있고요. 그래서 거제시 차원에서 그 주변에 대지를 좀 구매를 해서 주차장도 만들고 적극적으로 관광 자원으로 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뭐 지난번에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됐을 때도 이 생가를 한번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부산으로 이사 가기 전까지 7살까지 유년 시절을 보낸 아주 어렸을 때도 살았지만 매우 애착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태어날 때 탯줄을 잘라준 추경순 할머니가 지금 현재 이 생가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거제시가 본격적으로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나선 모습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구미시도 도마에 올랐어요. 29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가 지탄을 받고 있다는데 이건 또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예, 경북 구미시가 박정희 전 대통령 출세 100년 기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해서 16년까지 이제 총 87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했는데 이것이 박정희 우상화 사업이다. 이러한 논란을 빚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박정희 전 대통령 출생 100주년 기념 사업 예산을 29억 원을 추경으로 더해달라 이렇게 확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미시 지역 주민들은 왜 박정희 우상화 사업에 이렇게 어마막지한 돈을 쏟아붓느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제주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세미나를 열려고 하다가 그 장소였던 제주대 학생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권의 부침에 따라서 인물들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이 사람 한 명이 화제가 됐습니다. 바로 누굴까요? 손편지 때문이었는데요. 이 사람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정교과서 폐기는 물론이고 내친김에 새로 만들 교과서의 집필 기준과 적용 시점까지 모두 바꿀 방침이랍니다. 새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같은 정책이 뒤집히고 또 뒤집히고 알아서 몸을 낮추는 공직자들의 이런 모습이야말로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대선 때 캐치프레이즈 사람이 먼저다. 나라다운 나라가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공무원도 국민을 보고 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바뀐 정부 때문일까요? 극장가에도 이전과는 다른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당시 여당 의원들조차도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을 인정해줘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하지만 정부는 절대 안 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지시 한마디에 태도가 180도 변했습니다. 이들 두 분 교사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려고 합니다.
관련법 개정을 기다릴 수 없으니 시행령을 고치는 방법으로 해결하겠다고까지 하는데요. 그동안은 유가족들의 애타는 마음. 이달 말 개봉 예정인 영화 한 편이 화제인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노무현 후 1위입니다. 그 양반 하나는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불어가지고. 자위권 활동도 가능하다는 국민의 비난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부산 동구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된 노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노무현입니다. 네, 최석호 기자. 지금 영화 영상을 보니까 유시민 작가, 안희정 충남지사 모습도 보이는데 이 영화 무슨 영화입니까? 예, 내용도 내용이지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대기 그리고 을 아예 몰랐던 걸까요? 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말을 못하겠어요. 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많은 언론사들 많이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빠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많이 보고 싶구나 오늘은. 44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던 국정 역사교과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는 국정교과서 편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역설을 하더니만 올바른 역사 교과서는 학생들의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하여 개발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일주일입니다. 그런데 청와대보다 더 빨리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 정부의 새로운 국정 운영 방침에 맞춰서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정부 부처들인데요. 지난 정부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손사래를 치던 정책들을 새 대통령, 새 정부에선 또 된다고 말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2년 전에 열렸던 국회 안정행정위원회의 모습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학생들이 볼 때는 기관지 교사인지 일반 교사인지 정규직 교사인지 똑같은 선생님이 똑같은 역할을 했을 거예요. 말씀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법적 그 제도의 취지로서는 그 적용이 곤란한 부분이